철학에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밑도 끝도 없이 떠들어서 만드는 경우도 있어. 창의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예수라든지 안 그러면 강증상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말을 못해요. 대부분 가방끈이 짧아. 그래서 그냥 이미지들 몇 가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또 한 가지 계열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최고의 정합성을 만들어서 한 단계를 끌어올리면 그게 철학이 돼요. 삼불교 연구소. 자기가 일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해보고 싶은 일 중에 하나야, 이 바닥에.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들을 다 연결해서 현대 거를 반영해서 하나를 아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기 때문에 불교적인 부분을 없애면 절대 안 돼. 그 부분을 살려야 돼. 그래서 인도 철학적인 정당성, 그러니까 인도 불교적인 정당성에 위배되지 않느냐?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거는 스님이 얘기하려는 게 공성에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불교는 원래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쪽이 이 공성이나 연기법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배되는 쪽입니다. 좀 위험한 쪽입니다. 진상심이라는 항상한 것이 존재라고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실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이래로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년 전에도 한강이 존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 흐르는 물줄기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것을 한강이라고 규정하는 거지, 어떤 형체적인 실체가 있느냐? 물이 흐르지 않고 존재했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어떤 식으로 안 바뀌느냐? 아니에요.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걸 한강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불교의 연기법이고 공성이야. 실체는 없지만 존재한다. 그게 그런 걸 보고 어떻게 보면 작용주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기본으로 끌어내는 게 작용주의, 그 다음에 인간의 감정 긍정 이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공묘유죠. 우리 구태에 의한 표현을 쓰면 실체는 없고 작용은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제가 그 얘기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장자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신체 중에 하나씩 띄어내는 거야.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그 옛날 비유를 안 들더라도 요즘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예전에 스타워즈 영화를 보면 그게 있었어. 그 스타워즈 주인공이 나중에 팔이 잘리게 되거든요. 팔이 잘려. 그렇지만 걔는 로봇 팔로다가 해서 완전하게 했더니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그런 시대는 올 것 같아. 지금 이제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의수를 붙였는데 옛날에는 의수면 우리 어렸을 때는 갈고리였어. 갈고리였어. 우리 어렸을 때는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베트남 갔다 오시면서 상위군인, 한국전쟁도 피해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 그래서 애꾸는 잭같이 진짜 갈고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의수인데 가짜 손이지.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면 부자연스럽고 이게 안 되지. 이게 작동하지는 않잖아.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작동하죠. 아니, 이 손가락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가짜 팔인데 내가 신경이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는 안 움직이지만 이게 발전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해서 피부같이 씌우면 스타워즈 같이도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감옥에 갇혔어.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갇혔어. 그렇게 해서 팔 하나를 잘라내서 기계로 바꾸고, 이거 잘라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뇌도 일부씩 바꾸는 거야. 일부씩. 기계로다가 다 바꿔가. 그렇게 해서 다 바꾸면 나냐? 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그게 나냐? 아니냐? 그럼 어디까지 바꾸면 나냐? 손 하나를 바꿨어. 그러면 이게 여기는 기계야. 그럼 나라고 생각하지. 모든 사람이 나라는데 동의할 거야. 사지를 다 바꿨어. 그래도 몸통하고 머리가 있으니까 나 아닐까? 이것만 남겨서 바꿨어. 우리 그 영화에 보면 그 뇌만 이렇게 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뇌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뇌도 어차피 이게 유기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요즘 영화들 보면 뭐가 있냐면 의식만,
컴퓨터에다가 의식만 삽입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데이터 전송. 우리가 스마트폰 바꾸면 거기서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 저도 지금 유튜브 한다고 이게 핸드폰 하나 더 사가지고 하나는 찍고 하나는 이렇게 나오는가 잘 나오는가 보고 이러는데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옮겨가죠. 한 1시간 정도 놔두면 지가 이렇게 씩 해갖고 데려가잖아. 그러면 몇 개만 이렇게 딱 하면 끝이잖아. 예전에는 전부 그걸 옮겼고. 아니, 맞잖아. 그렇게 가고 있잖아. 그러면 그게 나냐? 내 휴대폰에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냐? 어때? 데이터냐? 맞아? 근데 그 데이터는 계속 변하는 거잖아, 사실. 아까 그 한강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잖아. 그 실체적으로 뭐가 뚜렷한 게 있느냐? 핸드폰에서 뚜렷한 건 번호밖에 없어. 사실. 번호밖에 없어. 뭐든 뭐 누구랑 통화했어요. 뭐 누구랑 카톡 보냈어요. 이거 요즘은 핸드폰 까면 다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의 어떤 흔적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의 실체는 뭐냐?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렇게 옮겨갈 수 있냐? 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 현재 얘기예요. 왜? 우리 세포 중에서 몇 달 이상 사는 놈 없어요. 다 바뀌어가는 거야, 이게 지금. 바뀌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몇 달 이상 못 살기 때문에 애가 다 바뀌어가잖아, 세포가. 그지? 순서에 따라서 그냥 뭐 어떤 놈은 오래 살고 어떤 놈은 좀 일찍 죽고 막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어가고 있는 거지, 지금. 계속. 그 바뀌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노화지. 계속 그때그때 바꿔주면 청춘인 거고 안 바뀌면 보살님이지. 그리고 그렇게라도 조금씩이라도 바꿔주면 모르는데 아예 안 바꾸면 영단이지. 어딘가 하나가 치명적인 게 안 바뀌어 계속.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전체가 다 안 바뀌는 건 아니고 어디라도 중요 기능 중에서 하나가 안 바뀌기 시작하면 가는 거죠. 아니, 맞잖아. 그냥 계산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한강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러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어떠한 실체적으로 존재하느냐? 그 실체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놈들이 인도에 있어. 그게 바라문교, 힌두교, 자이나교예요.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한 실체 안 바뀌고 있는. 근데 불교는 사실 이걸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연기론과 연기 공사상에서 봤을 때도 사실 불완전성의 긍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 거예요. 완전성에 대한 긍정이 아니고. 그리고 불완전을 긍정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냐? 그러면 도대체 불완전이면 지금 우리 자체가 불완전인데 뭐 한다고 뭘 추구하느냐? 불완전이 그 자체가 완전임을 알아야지.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불완전을 바꿔서 완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불완전 그 자체가 완전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완전은 사실은 불완전성으로부터 독립해 있는 거라든가 안 그러면 완전히 있고 불완전이 왜곡된 게 아니고 불완전이 본질이고 그것이 곧 완전으로 해소되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상을 가지고 철학에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이라든지 이걸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밑도 끝도 없이 떠들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창의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수라든지 안 그러면 강증상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말을 못해요. 왜? 대부분 가방끈이 짧아. 그래서 그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 가지 마치 예술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냥 이미지들 몇 가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런 계열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 계열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최고의 정합성을 만들어서 한 단계를 끌어올리면 그게 철학이 돼요. 그러니까 봐봐. 스마트폰을 애플에서 만들었잖아.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잖아.
그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하지만 벨이 전화기 만든 거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돼. 벨은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계속해서 휴대폰의 역사에서 보면 쭉 넘어가고 있었어. 그리고 PDF 폰 같은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물건 같은 거 택배 받으면 뭐 사인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있었어. 그걸 하나로다가 효율적으로 모은 거예요. 그게 대단하지 않느냐? 대단해요. 하지만 벨이 전화기를 발명한 것처럼 하나의 세계를 연 건 아니고 그것은 그 연장선상에서 플러스 알파를 통해서 펌핑을 시킨 거지. 점프를 시킨 거지. 그래서 그 두 가지 체계가 있어요. 두 가지 체계가 있어요. 근데 앞에 만든 거는 완전히 이렇게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정교하지 못해. 특징이. 그렇게까지 정교하지 못해. 그리고 뒤에 사람은 앞에 거를 다 검토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동의할 정도의 뭔가를 한 단계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작업하는 게 요게 앞에 것들을 전부 다 돌려서 적출해내는 거죠. 최고의 밸런스를 끄집어내고 그런 작업들을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명상 얘기할 때는 사실 이 얘기를 해. 이 얘기가 섞여 있지만 사실은 이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도 훨씬 더 저는 인욕 긍정론자예요. 인간의 욕망은 긍정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진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책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 대진이 청나라때 학자인데 물론 그 사람이 독자적으로 생각한 건 아니고 르네상스의 서구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도덕적으로 살라는 거는 성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고 맛있는 거 먹고 여자가 남자 좋아하고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한 속성이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식색이 성이다라고 하는 거거든. 식색 먹고 그 다음에 여자 남자 좋아하고 뭐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배워도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인 거나 철학적인 거는 배워야 되고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고 어떤 것이 더 본질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성인이 아니고 하늘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원효처럼 비윤리적으로 저렇게 파격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자기는 깔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더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인욕 긍정에다가 사실은 작용주의, 변화, 아까 얘기한 비실체성에 의한 변화를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변화 중심이고 현재 중심이거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의 리지 시절은 언제냐? 지금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다시 거슬러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학적 판단으로 작동해야 돼. 철학적 판단이 작동되면 답이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공부를 잘하면 법대나 의대에 가야 돼.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게 어떻게 보면 철학적 판단이에요. 모든 부모가 그걸 원해. 근데 지금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별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미학적 판단이에요. 가난하도 내가 그거보다 소득이 적더라도 나의 행복이나 내 적성을 찾아가겠다. 가능한 얘기잖아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지. 차라리 애가 공부를 못해서 그쪽으로 가면 기대치나 없는데 이놈이 그렇게 잘하더니 왜 이렇게 될 수도 있지. 그래서 너를 존중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겠지.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무게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 지금 내가 이 금강절을 들었어. 들으면 좋아. 근데 이게 들으면 좋은데 이걸 1시간을 들어. 힘들어지지. 무게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 판단이 바뀌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좋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잖아. 어디서 가장 크게 느껴? 가족에서 느끼지.
아이러니하게도 가족에게서 그걸 느끼지. 그래서 같이 있으면 좋지. 그 가족같이 좋은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아니지. 동시에 아니지. 그래서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를 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저는 월정사 같은 데는 거의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딱 보면 저게 가짜 가족인지 진짜 가족인지 안다. 보면 행동하는 게 틀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틀려. 그리고 엄마인지 딸인지 정확하게 보여요. 사실. 엄마가 잔소리를 할 때 딸은 엄마가 뭐라고 하면 딸은 그냥 핸드폰 해. 뭔 쌉소리야. 이런 표정으로 딱 썩은 얼굴을 짓고 있으면 딸이야. 진짜 딸이야. 뭐 경청하는 자세면 며느리다. 그래서 내가 딸하고 며느리는 절대 같을 수 없다.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 딸이 뭘 들어. 안 듣는 게 딸이지. 그래서 그거는 똑같아. 남녀도 똑같다니까. 나이 먹어가지고 손잡고 다녀. 야, 이거 조금 한번. 그거 서봐. 이래갖고 그냥 찍으면 부부야.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아니, 그런 거 있어. 이게 보인다니까. 저게 진짜 가족이구나. 안 그러면 저게, 저거는, 그냥 어떻게 하다가 가족이 됐나? 뭐 이런, 아니, 보면 보여요, 진짜. 그건 보여. 그래서 그런 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 뭐 도덕적이어야 되고 어쩌고. 아니, 저는 그 유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아니,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쳤어. 그리고 새엄마를 들였어. 그리고 엄마를 그나마 내친 것만 한 게 아니고 죽였어. 아니, 왕실일 수도 있는 일이잖아. 뭐 연산군이나 이렇게. 그런데 그 새로 들어온 엄마는 우리 엄마를 죽인 쪽에 가담했어. 친엄마를. 근데 그 양반한테 가서 맨날 같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살갑게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기는 실제로 어려운 거지. 그 미친놈 아니면 그게 되나?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나오는 거지. 그런 게 뭐예요? 제도라는 거잖아. 그래서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 사실 그게 미학입니다. 미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지 말고 내가 봤을 때 그것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미학적 판단. 그리고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훨씬 중요해. 훨씬 중요해. 그래서 가족도 마찬가지지. 그게 싸우니까 안 좋아가 아니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깔려 있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런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은 미학적 판단. 미학적 판단은 뭐냐면 주관적 판단이에요. 나는 이러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제일 이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게 미학적 판단. 내 자식은 왜 그럴까? 이것도 미학적 판단이야. 그리고 내 외모에 만족하느냐? 미학적 판단이면 늙어서 죽어도 괜찮아. 죽을 때도 관계가 없어. 그 만족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무너지니까 이러면서 아니, 저는 뭐 수술이나 시술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제 성격을 아시는 분 아시고, 저는 권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큰 돈 안 들면 그게 뭐 큰 돈이 좀 들더라도 그걸 통해서 만족감이 더 크면, 저는 그거는 투자지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그런데 그냥 무너지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무너지겠지. 무너지겠지. 강수연도 저렇게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 어느 순간에 무너져. 유명 여배우들도 다 무너졌잖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미학적 판단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자꾸 젊었을 때, 뭐 어땠을 때, 잘 나갔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는 고통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학적 판단과 그 다음에 너는 어차피 쩔이니까 왜 나는 불완전성에 집중하느냐. 우리가 불완전성이고 우리가 쩔이니까.
너는 왜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대단하고 완전한 사람보다 쩌리라고 하는 쪽에 더 초점이 꽂혀 있느냐? 내가 못 될 것 같아. 내가 못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거든. 내가 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초반기를 장악했었던 책이 노자예요. 노자 도덕경. 근데 그거를 지금도 내가 그걸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건 진짜 지금도 내가 이거 쩌리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면서 늘상 그 생각을 하거든. 노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1등이 있기 때문에 꼴등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밑에가 바닥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면 1등을 위해서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되느냐? 아니야. 우리가 다수니까 저놈을 조지자.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게 없대.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대를 깨자. 서울대를 깨자. 그러면 스트레스가 학력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런 논리를 적용시킬 때는 닫힌 공간에서 적용시켜야 돼. 경쟁 사회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나라 전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닫혔을 때라는 건 뭐냐면 우리끼리밖에 없어. 아니면 우리 내면에서. 그래서 일체유심조는 내면에서만 작동한다. 내가 그런 얘기 계속 하거든요. 계속 뭐 마음먹기 달렸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자비관을 해가지고 나는 괜찮아 라고 해도 저놈이 그렇게 받아줄 것 같아? 꼭 쓸데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자비심을 바라면 저 사람도 감화돼서 어떻게 바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90%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진짜 첨예한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것들이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지금 승진할 자리가 있는데 내가 한번 양보해서 그 사람이 승진했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끌어주고 할 것 같아? 말로는 그렇지. 우크라이나 봐봐라. 핵철수하니까 두드려 맞잖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뭐 쓸데없는 짓 하다가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 그걸 지금 부모님한테 내가 사과 받을 거야? 돌아가신 아버님 영정에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그거는 내가 혼자서 조절을 해서 그거는 그렇게 그쪽 입장도 생각을 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풀 수 있어. 내 안에서. 응? 근데 쌍방과실인 경우에 내가 푼다고 저쪽이 안 풀려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아무리 일체유심조 떠들어봐라. 고속도로에서 서 있으면 차에 깔려 뒤진다. 안 온다고. 차가 안 온다. 뒤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동 범위가 달라. 그러니까 미학적 작동 범위는 타자에 대한 작동 범위가 아니고 타자까지 관련되더라도 내 안과 관련될 때 미학적 작동이에요. 그리고 그게 최고로 잘 작동하는 거는 내 안에서.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건데 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찾으면 주변에 한 명은 더 있어. 그게 엄마인 경우가 되게 많아. 사실 엄마도 그 생각을 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엄마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나는 잘 모르겠어. 자식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사실. 자식은 우리 엄마가 제일 이뻐요? 아니 뭐 그런 거 같지 않고 이렇게 딱 생각이 되는데 엄마는 그걸 유지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근데 엄마 입장에서도 내 아들보다 BTS가 이쁘지 않을까? 아니, 내가 엄마가 안 돼봐서 내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요런 걸 가지고 해결할 때는 논리적 층위를 다르게 하면 돼요. 요걸 대등관계로 놓지 말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요거는 대외적인 거, 요거는 내면적인 거 이런 식으로 약간 층위를 두면 돼. 굳이 이거를 막 충돌시킬 필요까지는 없어.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제가 재밌는 걸 구상하고 있고 완전히 기존에 존재하긴 했지만 주류가 아니었었던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걸 끌어낼 거예요. 끌어낼 거야.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 그게 깜짝 놀랐어, 사실. 맨날 뭐, 스님 뭐 물어볼 게 있어요. 이러면, 그래서, 말을 받아주면 뭐가 있냐면, 이번에, 우리 애가 뭐 입시를 해야 되는데, 뭐 가야 돼. 여기 지원해야 돼요. 어디를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몰라. 그 엄마도 처음 봤다니까? 엄마도 처음 봤다니까? 근데 자기 애 얘기를 해. 내가 하냐?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지. 근데 나는 도덕적 인간이잖아. 그래서 그건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전문가하고 선생님이나 뭐 이렇게 부모하고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스님이 올해 뭐 부적증 냈다던데 뭐 나 한 장 써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자꾸 이런 거 자꾸 하니까 아니 처음 봤는데 아니 뭐 좀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 물어보지 마! 이렇게 나오지. 물어보지 마. 참어! 그러면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더 힘들어. 저리 가! 이렇게. 저리 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 처음으로 이런 얘기는 몇 번 못 들었어요. 살면서. 그래서 스님 얘기랑 이 얘기들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원재 스님도 이런 쪽 얘기를 하던데 왜 얘기가 다릅니까? 같은 선불교 안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약간 그런 거 이제 길게 얘기하면 귀찮으니까 그래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길게 얘기하면 내가 피곤하지. 그래서 그냥 그거는 약간의 흐름들이 다른 흐름들이 존재한다. 콜라에는 코카콜라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환타도 있다. 코카콜라 그룹에는 환타도 있다. 그리고 그게 왜 코카콜라인데 회사 이름이 코카콜라인데 왜 환타를 팔아요? 라고 말할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에서만 얘기를 해주지. 그런 걸 보고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조금 고급 용어로 얘기하면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 그래서 그것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는 충돌 개념으로 보이거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몰라 이런 게 조회수가 나올랑가 모르겠다. 나 조회수가 나오면 좀 진지한 얘기를 해줄 건데 맨날 나오도 않던데. 그래놓고 쉬운 거 얘기하면 쉬운 거밖에 얘기 안 한다. 야 내가 논문을 몇 편을 쓰고 책을 얼마를 만드는데 내가 우리나라 논문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라니까 인문학자 중에는. 그래서 네가 그런 걸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꼭 뭔 얘기를 하면 뭐 네이버에도 안 나오는 얘기를 한다. 야 네이버에 안 나오지. 나 전문가야. 야 전문가의 지식은 네이버에 잘 안 나와. 구글에 다 나오면 전문가 죽지. 그런 거 어디서 찾아야 돼요? 박사과정 가. 그걸 나한테 무슨 어디서 찾아요? 그 네가 찾는 거지. 그거 찾을 잽이도 안 되는 것들이 무슨 어디서 나오는 것도 못 찾는 거야. 근데 그걸 뭐하러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는지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럼 내가 친절하게 그걸 답해 줄 것 같아? 뭐하러 친절해?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인데. 공자 논어에도 그 얘기 있는데 한 모퉁이를 들었을 때 세 모퉁이 정도는 지가 들을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는 지가 갖춰야 가르쳐 주는 거지. 안 그러면 못 가르치나 폭폭해서. 그냥 인터넷이나 두드리는 정도 가지고 전문 지식을 내가 얻으려고 생각해. 안 돼요. 그거는 미안한 얘기인데. 그거는 안 돼. 누구는 학교에 돈 갖다 주면서 개고생 왜 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보살님들에 대해서 아무튼 생각을 좀 제가 조금
너무 쉽이 봤어. 너무 쉽이 봤어. 뭔가 한 칼이 있어. 보살님은 아닌 것 같아. 보살님은 아닌 것 같아. 그 한 칼은 여기는 없어. 그래서 몰라.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